이게 6월에는 미야자와 겐지를 뭐 은하철도에 거기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그냥 뭐 영어로 미야자와 겐지 이렇게 쳐도 저 영상이 이제 나와서 선생님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동화라서 이제 동화의 세계이기도 하고 너무 착한 사람의 그 막 마음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게 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진쌤은 어떠셨어요? 이 동화의 세계? 다른 동화랑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동화책 보면은 권선징악 착한 네, 그런 이제 좀 그런 얘기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해도 되게 읽으면서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게 왜일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뭐 착한 사람 얘기가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읽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되게 신비롭고 환상적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예, 하루키의 동화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동화를 막 이렇게 만화 영화를 이렇게 약간 동화 같은 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그랬어요. 네네. 너무 이 따뜻하기도 하고 기본 정서가 이제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감수성이 터질 듯이 지금 촉촉한 그러기도 하고 이게 아주 젊을 때 쓴 작품들이어가지고 20대, 30대 초반의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 뭐 우리 다 그 감수성으로 내가 쓴 글이 세상에 도움이 될 거야. 세상에 우리 모두 그런 글을 쓰도록 해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내가 쓰는 숙제가 세상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된 책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SF 시즌 마지막이기도 해서 이 오늘의 그 가장 토론할 수 있는 거는 이 동화라는 설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의 특징을 그 설명해 주셨던 그 앞부분에 선생님들의 글이 주인공의 성격을 보고 있는 글이어서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오늘의 선수 이유진 선생님께서 동심이라는 여기 유진 선생님 글이 또 되게 재밌었는데 동심이라는 게 그 주인공의 캐릭터와 함께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고 이 전체 이야기가 패턴이 어떻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셨기 때문에 동심 그래서 유진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현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이야기가 가진 성격 이런 거를 주목하는 글도 읽어보고 마지막에는 이 은하가 무슨 의미지? 그리고 저 선생님들 과제를 보니까 이 은하하고 숲 얘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숲이라든지 은하라든지 그리고 기술 문명에 대한 이 미야자와 겐지의 독특한 태도 그런 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은하철도의 밤은 해석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인용문은 빼고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문이 중요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글에 집중하면서요. 그래서 시작은 그 다영쌤, 두 번째는 봉봉쌤 이렇게 먼저 읽어주세요. 네, 놀림당하는 주인공. 놀림당하는 주인공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배고를 놀리는 이들은 배고 까망놀이, 배고 까망놀이, 배고 쿵쿵, 비가 와도 까망놀이 쿵쿵, 햇살이 비쳐도 까망놀이 쿵쿵, 천년이 지나도 까망놀이 쿵쿵, 만년이 지나도 까망놀이 쿵쿵이라고 노래를 부른다. 이들의 노래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감각에 대한 묘사는 시각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도 어디에서나 같은 것, 까망돌이만 본다. 반면 배고의 노래는 이들과 다르다. 배고는 하늘의 적줄기, 차가운 빗줄기 싹싹싹 떡갈나무 빗방울 톡톡톡 새하얀 안개비 또롱또롱또롱 하늘의 빛 햇님은 쨍쨍쨍 달빛은 솔솔솔 별빛은 반짝반짝반짝이라고 부른다. 배구의 노래에는 소리와 빛과 촉각이 함께 있으며 소리도 각기 다른 소리로 묘사한다. 그는
빗줄기가 어떤 나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들려주며 이끼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한다. 그의 노래에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미야자가 겐지 작품 첼로 켜는 고슈에서 고슈는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단원이다. 그는 지휘자에게 여러 지적을 받아 시무룩하다. 연주에는 열흘도 남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에게 동물들이 방문하기 시작한다. 고양이, 뻐꾸기, 너구리, 생쥐들의 방문으로 그는 감정과 음정, 박자 그리고 다른 이들과 교류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의 밭에서 익지도 않은 토마토를 선물이라고 가져온 고양이에게 화를 내고 나서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뻐꾸기의 우는 소리가 매번 다르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는 정확한 음정을, 자신의 첼로를 북삼아 연주하는 너구리의 충고에는 박자감을, 진심을 다해 자식을 치료하고 싶어하는 생쥐의 모습에서 진심과 공감을 배운다. 그리고 열흘 뒤 그는 연주회 당일 동료들에게 칭찬을 그리고 앙코르 무대에서 독주할 기회를 얻는다. 갑자기 찾아온 독주 기회에 그는 걱정이나 의기소침하기보다는 갑자기 동물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그랬듯 처음 겪는 상황에도 그냥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연주에 임한다. 고슈를 저는 고슈가 성장한 줄은 몰랐네요. 그래 이걸 고슈가 성장했구나 이런 거를 배웠구나라는 게 하나하나 분석돼서 이건 참 좋은 글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글이 왜 이게 그 악기 연주인가, 악기가 왜 취하는가 이런 것도 나와서 아주 좋았고요. 이들이 왜 주인공일까? 그들은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존재들의 슬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저는 참 그 분석이 되고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 뒷부분도 되게 연주쌤 글이 좋은데요. 여기까지 이제 공유를 하고 이 주인공들에 대해서 약간 한담을 나누고 그 동화의 이 얘기 다음 글을 읽어볼까요? 중간에 정리를 하면서 뭐 인상적인 주인공, 저는 그 화산보다는 그 이끼 이를 되게 기억에 남았고, 너무 못됐는데 사랑스럽고 너무 미운데 쥐어박을 수 없는 애들만 가득하고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떠셨어요, 선생님들? 편하게 오늘 뭐 마지막이니까 SF로는. 저는 그 쏙독새가 기억이 남거든요. 글로 네네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얘라. 막 그러네. 어디서 공감하셨어요, 미리네 쌤은? 저는 공감이 안 됐어요. 쏙독새한테. 공감이 안 되고 근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떠나는 거는 공감이 안 됐는데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하다. 여기까지 회피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놀림받았던 거가 둘째치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저는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했던 부분이 작은 것들에 대비되는 강인한 것들의 어떤 힘인데, 그런 시대에는 아무 짓을 안 해도 우리가 뭘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속독스처럼 정말 불태우는 어떤 지점을 향해서 날아올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미리네 쌤 글이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뒀는데 이 시대 상황이랄까? 근데 그 되게 인상적인 게 그 장면 되게 강렬했는데,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 근데 쟤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먹히고 말았어. 이 사슬을 어떻게 끊어? 이건 너무 슬퍼서 막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죽기보다는 이제 별이 되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조카 미리쌤 말씀 들으니까 여기 이 작품 전체에 강한 죄의식이라기보다 되게 부채감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을 한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예민한 순서로 감지돼 가지고 그
조반니가 그 기차 안에서 어떤 아저씨 자기 지겹다 그랬나 뭐 싫어가지고 말 잘 안 들어주고 한 게 미안해. 이게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 이게 윤리적인 부하가 지금 너무 높게 걸려 있어가지고 모든 주인공이 뭔가 죄송해요. 뭔가 너무 미안해 하지 않습니까? 너무 미안해. 저는 이게 이 되게 보기 드문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로 높게 그 동화가 이 정도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애들의 얘기가 아닌 거죠, 애들에게. 이런 거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애들은 순진무구하니까 그런데 읽는 독자한테는 선생님들 어떠세요? 요 윤리의 무게, 작은 것이 던져주는 큰 무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주인공들이 다 작고 은하철도 밤 봤더니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그것도 조반니는 밤에는 일을 하고 엄마는 네. 아프고 아빠는 어디 집 나가고 다 작고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정말 어른들 뭐하나 난 너무 좀 어른들은 뭐하나? 어른들 크고 없어. 그런 것들은 뭐하나 근데 있더라고 딱 하나. 그 너무 재밌었던 게 주문이 많은 요리점에 주인공들이 분명히 젊은 신사고 영국 반짝이는 총을 메고 영국 병사 복장을 하고 있는 유일한 주인공이 있어요. 걔들은 요리 대상이 돼서 오는구나. 네네. 어. 그것도 좋은 아, 분석인 것 같아요. 네. 큰 것들은 어른들은 그리고 예. 그 부도리의 전기에 그 이제 아버지를 대신하는 보호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악인으로 그려지는 건 아닌데 선생님도 잘 보시면 대단히 성실한데 그 논에 기름 뿌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술 문명에 대해서 음. 이게 그게 싫다는지 좋다는지 단순하지 않다 지금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데 되게 그건 되게 못된 농부잖아요. 남의 논에 물 막 기름 보내고 그리고 그 과학이 하는 게 부도리 죽이고 뭐 이런 게 큰 것들이 하는 거는 되게 그 풀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도덕적으로 되게 둔감하다 할까? 나쁘고 착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아주 좀 바닥에 깔려 있고 그리고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 아버지가 그 부돌이 아버지 숲에 들어가시는 것도 우리가 해석이 상반되는데 자식이 굶어 죽을까 봐 숲에 일부러 죽어 주었다 이런 설이 있고 저는 도망갔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없다라는 보통 동화에 이제 어른이 그림 동화 같은 게 부모가 설정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이유에서 이 어른의 세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게 이제 나중에 미리네 쌤 글을 읽으면 좀 더 선명해지겠지만 그의 책을 자비로 냈는데 5명밖에 안 샀다. 이따위 거를 이게 어떤 이야기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올 정도로 그 사회가 집단적으로 그 윤리 감각을 감당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쵸. 이 어른들의 세계니까 어른들 세계가 뭔가 파시즘 같은 네, 그런 네. 게 좀 느껴지고, 네네. 되게 공감을 못하는 그런 거 느껴지고. 그 네. 30 몇 년에 죽은 거죠 미리네 쌤? 37인가요? 33? 37세에 돌아가셨대요. 37세고 33년. 33년에 죽은 건가요? 예, 33년에 돌아가셨대요.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 근대 동아시아 음.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33년이 분기점이라는 거 제가 많이 어디서 봤는데 그때부터 대동아공 침략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역사적 사건의 그 모멘텀 같은 게 있고 중국 대륙 진출하는 해가 33년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후에 못 산 게 폐결핵 때문인데 이걸 해석을 더 하면은 이 시대에 살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 그 윤리적으로 느껴져 있습니다. 이 영쌤은 또 어떻게 더 생각을 하시게 돼요? 이 주인공 성장하긴 하는데 저는 이 고시우에서 지금 못 쓴 부분이 못 썼는데 계속 생각나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뻐꾸기가 창에 부딪히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네네네. 하다가. 근데 그거를 미안해. 창을 깨서까지 살려줬어요.
그리고 났는데도 그 마음이 미안해. 연주가 다 끝나고 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미안해할 수 있지? 내가 널 미워한 건 아니었어. 약간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 하나도 계속 이 가슴에 담고 있는 이 뭐라고 하지? 이 착함의 극치 네네네. 같은데 네.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 부도리의 전기에서 보면은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누에 그 하는 사람이 착하기만 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이 착함의 결과가 지금 고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괜찮았는데 이 네네. 착함의 끝이 누구한테는 진짜 죽음이 되는 거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부도리 전기 되게 인상적인 작품이고 전집에 제가 몇 개를 진짜 한 2편 정도 더 봤는데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그 곰 사냥꾼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복잡한데 착한데 그 과학자고 나중에 돌빵 만들게 되잖아요. 본인이 뭐 잘못했다기보다 여차하면 돌빵도 만들 수 있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착하다는 것이 세상을 못 구한다라는 것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을 구하는가가 거기에 악마성 같은 것도 보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 착한 자로 남고 그 부도리 전기가 문제작이죠. 부도리 전기에 이런 거는 보나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 이 착한 주인공, 이 착하다는 게 윤리적으로 되게 높은 감각이고 그런데 미야자와 켄지가 착한 게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되게 나이브하게 가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보나쌤은 어떤 착함이 세상을 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느껴져서 그래서 자기의 그 희생과 죽음으로 네, 네, 네 그런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그런 꿈과 희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의 믿음, 신념 뭐 이런 그 착함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울림이 더 많이 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산화하잖아요. 내가 착한 거 가지고 이 거대한 큰 세계랑 게임이 안 되는데 나는 작기로 했어 하면 이제 부딪혀서 깨지고 막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음 이런 감각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윤영 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쌤 글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작은 그 주인공에도 주목하셨는데. 어, 근데 그 세상을 구한다는 게 가능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긴 한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아주 착하고 너무 막 이렇게 예쁘고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을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근데 착한데 어리석지는 않은 그러니까 막 바보가 아닌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재밌었고 연주쌤 어디 어떠셨어요? 그 주인공들. 네. 주인공들? 아, 저는 근데 그 착함이 마치 윤리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자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이게 막 중동태 이런 거 막 생각하면 열린 마음 있잖아요. 어떤 의도를 갖지 않은 열린 마음. 네네네. 그래서 항상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부도리도 죽었듯이 네네네. 그러네요. 그런 맞아요. 착함인 것 같아. 그게 그냥 네네네. 자연인 것 같아요. 그게. 이게 그래요. 착할 수밖에 없는 이 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으면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이상하게 정서가. 그렇게 살아야지 자연이 사라지는 거고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어른들은 이거를 너무 윤리적이다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네요. 이미 뭐라 그랬지? 이미 타락했어. 우리 아이들만이 어. 그 사기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 네네. 이 네, 해석이 그런 더 저는 지금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이 애들이 못 읽자라고 생각한 타락한 마음이 있었네요. 애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이게. 그게 자꾸 생각이 나지 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연주쌤이 그 왜 은하냐 숲이냐 이런 차원으로 이 스케일의 문제라고 보면은 미야자와 겐지는 오히려 윤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적 삶이 다 그렇지 않나? 그러면 미리네 쌤은 어떠세요? 그 이해 안 간 속독세 부분. 네. 저도 착함이 좀 걸렸거든요. 왜 애들한테 착함을 강요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른들은 에? 여기 동화가 지금 우리가 아, 지금도 그렇지만 동화 속에서도 그 어른들이 말을 하잖아요. 착하기만 해서는 살 수 없다고. 어른들은 그걸 깨달았는데 애들은 착하다라고 하는 설정을 어쨌든 그 겐지가 하고 있으니까 이 착하지 않은 어른들한테 착한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 말들을 들어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왜 착함으로 희생을 강요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가 좀 헷갈렸어요, 저는. 네네. 그 부분이 그 얘기를 해가면서 은하 부분까지로 가지고 가 보는 거죠. 여기 어떤 그 특별한 감각, 그 연주쌤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한 감각, 그 다음에 보나쌤에 그래도 있는 것처럼 돕고 싶어.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보나쌤 제목 좋죠. 뭘 해주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 어디를 향해 지금 발화되는 그 동화의 메시지인가. 미래인 쌤이 여기를 문제 삼고 싶다고 하신 것 같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